오늘은 어디를 떠날까요? 네, 오늘은 일반 여행이 아니라 테마 여행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허찬 선생님 전원주택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농가주택이에요. 네. 그럼 한옥에 대한 좀 꿈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옥에 대한 꿈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돈이 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정겨워요. 근데 왜요? 그 한옥의 매력을 사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나 한옥은 참 매력이 많은데 사실 여유가 있어서 한옥에 살래, 아파트에 살래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살래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한옥을 살려면 부지런해야 된대요. 기아장도 갈아줘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한옥에 산다는 게 쉽게 엄두도 안 나고 또 책임감도 이 한옥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만 꿔보지 실제로 도전은 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한옥 카페나 한옥 레스토랑에 가서 사진만 열심히 또 찍게 네, 되고요. 맞아요. 몇 년 전에요. 영앤리치로 불리는 젊은 사업가가 서울에 있는 한옥을 96억에 샀다고 합니다. 96억? 한옥 고택을요? 무슨 네. 집이 그렇게 비싸요? 9억 6천이 아니고요. 96억. 96억이요.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비싸요. 문화재예요? 맞아요. 이게 문화재입니다. 그렇겠지. 사실 이 한옥 고택들은 문화재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옥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하면은 뭐 얼마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이 한옥이 1906년 대한제국의 관료이자 지역 유지였던 최사영의 집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 사업가가 샀는데요. 우리가 직접 방문은 할 수 없지만 한옥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젊은 사업가가 샀다면 제대로 또 보존되고 그 가치가 이어져 오겠죠. 놀랍네. 예. 그것도 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네. 무슨 생각으로 그걸 젊은 분이. 궁금하네요, 진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한옥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헐리고 잘못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렇죠. 한옥은 원래 이 개인 주택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러도 좋은 주인이 훼손하지 않고 보수하면서 잘 아끼고 산다면 뭐 대대손손 그 한옥 주택, 한옥 문화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아쉽게도 후손들이 한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한옥 고택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우리가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한옥 고택들을 한번 탐방해 볼까 합니다. 이야, 직접 좋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실 수 사실은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한옥을 좀 보여주고 이런 데서 우리가 예전에 살았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옥마을 이런 데 잡아가지고 예약해서 탁 가면 아는 아파트야 그냥. 현대식인 거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네,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우 이뻐. 국립중앙박물관 4대 관장이었던 미술사학자 해곡 최수든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근대 한옥입니다. 안채와 바깥채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는 한옥인데요. 아주 보기 드문 독특한 구조입니다. 최수든 선생이 이 집에 살면서 늘 하던 말이 깊은 산 속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대문이 닫혀 있으면 산속 깊은 곳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한옥의 매력이죠. 네, 그렇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앞마당에 눈이 쌓이고 네. 가만히 있어도 사계절이 바로바로 내 집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연 안에 내가 톡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네. 같아요. 운치 있어요. 네. 그래서 최순우 옛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한옥에 사는 상상을 합니다. 꿈도 꾸기도 하고요. 이 최순우 옛집은 2002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보존된 시민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래서 호호. 더 가치 있는 한옥인데요. 관람료는 시민의 힘으로 보존된 만큼 무료입니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하고 또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은 열지 않으니까 관람 시간도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하남 작가와 한옥 고택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한옥 고택이 더 있죠. 네, 성북동에 한옥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길상사가 있는 성북동에 한옥 고택들, 유명한 한옥 고택이 있는데요. 시인이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던 곳 시무장이 또 있습니다. 우와. 1933년 일제강점기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은 집인데요. 보통 집을 지을 때 남향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 남향에 조선 총독부가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틀어서 북향으로 지었습니다. 북향이요. 이게 들어앉았구만요. 네. 와, 역시 만해 한용운 선생님 글쎄 말이에요. 집의 방향부터 그냥 남달라요. 네. 시무장은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는데요. 시무장이라는 뜻은 불교 설화 중에 깨우침을 찾아가다가 소를 찾는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에서 시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진 이름이 바로 시무장입니다. 시무장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북정마을 중턱에 자리해 있는데요. 북정마을도 재미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벽화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또 공원도 있는데요.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또 시무장도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길상사에서 북정마을, 시무장 이렇게 둘러보면은 코스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딱 맞는 코스고요. 셋 중에 한 군데만 목표하고 방문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세 군데 모두 다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시무장 내부에는 한용운 선생이 말년에 작품 활동을 하던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생전에 썼던 글씨와 또 사용했던 물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한옥 고택이 그 한옥을 살던 분의 그 전시품과 살던 흔적들 그대로 박물관으로 또 사용된다는 게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참 한옥에 살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혹시 이런 한옥 고택 전시관이 또 있습니까? 네, 전시관으로 사용 중인 한옥 고택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정이품 관직에 올랐던 한규설 대감이 살던 곳입니다. 이 한규설 대감은 을사늑약을 끝까지 반대한 분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유혹도 뿌리치고 조선의 교육 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지금은 명원 민속관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실 중구 장교동에 있던 한옥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국민대학교 후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다도 수업을 배울 때 여기서 배운다고 합니다. 한옥을 옮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와장, 담장 모두 원형 그대로 복원이 돼서 서울시의 귀한 민속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 절로 감탄이 나온다. 저 양- 정자에 앉아가지고 네. 하하. 그 옛날 양반 한옥, 양반 가옥이 어땠을까를 상상하신다면 명원 민속관에 가보시면 딱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채와 사랑채, 별채, 행랑채까지 있고요. 또 작은 연못이 계절마다 참 멋집니다. 이 명원 민속관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 가치 있는 한옥도 전시회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멋있는 우리 한옥 고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 어때? 한옥에 좀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살고 싶네요. 저렇게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조금 불편해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에는 거기에 네.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물론 저는 고택이야 문화재급이니까 이렇게 네. 해놓지만 사람이 살 때는 좀 편리하게 그쵸. 특히 부엌에 들어가는 그 턱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것도 좀 낮게 하고. 네. 그리고 그래도 조금 개조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사숙고해 하셔서. 왜냐면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한옥에 내가 살던 곳이 박물관이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그거 쓸고 닦고 보존해야 되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힘은 들겠어요. 그냥 아파트 살래요, 저는. 한옥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 나는 한옥을 정말 잘 지키고 대대로 보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옥에 사셔도 좋겠지만요. 한옥이
참 예쁜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 매력도 알고요. 가끔씩 이런 전시관 찾아가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자, 고즈넉한 한옥 처마 밑에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싶은 그런 기분. 삶에도 가끔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쉼표가 필요한데 그럴 때 한옥 고택 여행 떠나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